자, 여러분 오늘 숙제래. 오늘 나갈 내용은 참 오늘 숙제 추가 하나 해야겠다. 얘들아 오늘 가서 집에 가서 일기 써오기 숙제입니다. 일기 써오셔야 돼요. 일기. 자, 드디어 이 책의 제목이야. 미적분 1. 그 중에서 미분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12년 동안 수학 공부를 한 게 이거 하려고 배운 거랑 똑같습니다. 지금 앞에서 극한도 배웠고 연속도 배웠잖아? 그거 다 한 이유가 요거 하나 하려고 배운 거예요. 미분 하나 하려고. 그 현대 수학이 미분이 나오기 전과 미분이 나온 후로 갈려요. 누가 만들었냐면 누가 만들었게? 미. 누가 만들었게? 이상한 아저씨 한 명 있어. 아리스토텔레스면은 그게 현대 수학이라고 하기 좀 그렇지 않냐? 너무 옛날인데? 누가 만들었냐면 이 아저씨가 만들었어. 근데 이 아저씨가 만들 때쯤 거의 동시에 라이프니츠라는 아저씨도 거의 동시에 얘를 만들어줬어. 그래서 뉴턴이 영국 사람이고 라이프니츠가 이탈리아 사람이거든. 그래서 영국에서는 미분을 우리나라에서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탈리아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걔네 둘이 맨날 그래. 근데 학계에서는 어찌됐건 뉴턴이 만들었다고 하는 게 정설이기는 한데 뉴턴은 실제로 이 아저씨는 실제로 뭐 하는 아저씨냐? 실제로 뭐 하는 아저씨야? 그러니까 봐봐. 네가 말한 지금 사과 그게 뭐야? 무슨 법칙이야? 중력. 만유인력의 법칙이잖아. 그러니까 이 아저씨는 수학자라기보다는 사실상 물리학자야. 그러니까 과학자. 이 아저씨는 과학자고 라이프니츠는 이 아저씨 리얼 수학자예요. 그래가지고 둘이 사용하는 기호의 모양은 좀 다른데 내용은 똑같아. 그래서 라이프니츠가 만들어 놓은 그 기호를 우리가 좀 사용을 할 거야, 수학책에서는. 근데 이게 과학으로 넘어가면은 뉴턴이 만들어 놓은 기호로 많이 사용을 해. 그래서 우리가 요것도 조금 맛볼 거고 대부분은 다 이 아저씨가 라이프니츠 아저씨가 만들어준 형태로 미분이라는 것을 배울 거야. 둘이 내용은 똑같습니다. 자, 저 미분이라는 게 어떻게 탄생했느냐부터 얘기를 좀 할게요. 봐봐. 이렇게 생긴 함수가 있었어. y는 fx라는 함수가 있었는데 이렇게 생긴 함수가 있었는데 여기에 x 좌표 하나를 a라고 잡고 여기에 x 좌표 하나를 b로 잡은 다음에 이제 뉴턴이 뭐가 궁금했냐면은 일단 이렇게 생긴 1차 함수, 그러니까 직선 형태로 있는 애들은 요거 기울기 있니 없니? 요 기울기가 있지. 그런데 이렇게 곡선 형태로 되어져 있거나 뭐 원 같은 거나 이런 걸 보면 얘네는 기울기를 갖다가 만들어낼 수가 없는 형태잖아. 왜냐하면은 이게 여기에서는 기울기가 이 정도로 되는 기울기였는데 여기 가면 기울기가 이렇게 변하거든. 근데 얘는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기울기를 갖고 있으니까 얘는 기울기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얘를 기울기라고 표현을 할 수가 없었어. 그래서 뉴턴이랑 라이프니츠가 뭐가 궁금했냐면 곡선에도 기울기가 있지 않을까? 이게 처음 시작이야. 곡선에 기울기가 있지 않을까? 근데 생각을 해보면 지구상에 존재하는 것 중에 직선 형태로 되어져 있는 것보다 곡선 형태로 되어져 있는 게 훨씬 많지 않니? 직선 형태. 우리나라 지도가 이렇게 생겼어. 이상하잖아. 우리나라 지도는 막 이렇게 곡선들이 엄청나게 많이 막 이렇게 돼 있지 않아? 우리나라 지도 보면 막 이렇게 돼 있지 않아? 그러니까 지구상에 존재하는 것들은 거의 다 곡선 형태란 말이야. 그러니까 맨날 이 아저씨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직선을 가지고 맨날 기울기를 잡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곡선은 기울기가 없나? 곡선에서도 기울기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게 궁금했던 거야. 그래서 시작은 요 x가 a일 때의
함수값 FA하고 x가 b일 때의 함수값 FB하고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이 두 점을 잡아서 이렇게 연결을 하면 뭘 만들어낼 수 있어? 직선 하나 만들 수 있지. 그러면 쟤는 직선이기 때문에 기울기가 존재한단 말이야. 뭐라고 표현하면 돼? 기울기 우리가 기울기의 정의는 무조건 어떻게 되는 거라고? x끼리 뺀 것분의 y끼리 뺀 거라고. 엄청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다 쓰는 내용 자체가 x끼리 뺀 것분의 y끼리 뺀 거. 이게 기울기로 정의가 됐어. 니네 저기 뭐야 기말고사 때 계속 썼던 저 얘기였죠. 그래서 이렇게 기울기를 잡았어. 그런데 곡선에 대한 기울기가 궁금해서 여기 요 A 점 있잖아요. 여기 요 점에서는 기울기가 과연 있을까 없을까를 계속 고민을 해본 결과 무슨 짓을 했냐면 요 A하고 B 사이의 거리를 조금 좁혀봤어. 한 절반쯤? 이렇게 절반쯤 줄여가지고 여기에다가 점을 하나 이렇게 잡으면 원래 있던 여기 A점하고 요 새로 생긴 점하고 이렇게 연결을 해서 기울기 하나를 더 추가시킬 수가 있는데 처음에 있던 파란색 기울기보다는 새롭게 만든 노란색 기울기가 요 A에서의 요쯤에서의 기울기랑 얼추 비슷하다라는 걸 알게 된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파란색은 이렇게 뚫고 지나가니까 이 기울기 차이가 좀 생길 건데 요 노란색은 이렇게 뚫고 지나갈 거니까 여기 기울기 차이가 얼마 안 생기는 이런 거를 발견하게 됐어. 그래서 이거 좀 신기한데? 그러면서 한 번 더 반으로 줄여본 거야. 또 반으로 줄여보니까 여기 있는 fx랑 만나는 요 점 하나가 또 생기면서 여기에서 원래 있던 A점하고 이렇게 연결을 시켜보면은 점점 기울기가 파란색에서 노란색에서 빨간색으로 변하는 과정들이 생기면서 조금 더 가까운 기울기의 형태를 만들 수가 있게 된 거였어. 그러니까 뉴턴이랑 라이프니츠가 두 놈이 다 거의 동시에 이 짓을 하고 있었던 거야. 그러면 이런 현상을 가지고 얘를 한 번 더 반으로 나누고 또 반으로 나누고 또 반으로 나누고 또 반으로 나눠서 계속 줄여간다면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계속 줄여간다라는 거를 지금 우리가 1단원에서 배운 거야. 무슨 개념으로? 극한이라는 개념으로. 그러니까 이게 반인데 이거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셀 수 있는 만큼 하는 게 아니라 셀 수 없는 만큼 계속 줄여 나간다면 이라는 개념을 여기다가 박아 넣은 거야. 그러면 여기 요 부분을 확대해서 보잖아. 요 부분을 확대해서 보면 여기 이렇게 여기가 A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가서 점점 줄어드는 애가 요 점하고 거의 이렇게 같이 붙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확대해서 보면 이게 이제 곡선의 형태로 보이는 게 아니라 점점 계속 확대를 하다 보면 얘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가까이다 이걸 확대해서 이렇게 보면 얘가 이런 식으로 되면서 그러니까 물론 이제 조금씩 위로 올라가겠지만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면서 여기 A에 대해서 그냥 여기 붙어있는 놈으로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붙어있는 놈으로 바뀌게 되는 거야. 어떤 개념으로? 얘를 저기까지 계속 보내겠다는 극한의 개념으로 보면 여기야. 근데 여기도 아니야. 심지어 더 갈 수 있지. 또 더 갈 수 있고 더 갈 수 있어. 이렇게 가까이 갖고 가다 보면은 실제로 여기에 있는 x에서의 y값과 여기에서의 x에서의 y값이 그냥 겉에서 보기에는 그냥 딱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아예 딱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물론 이걸 계속 확대하면 당연히 떨어져 있겠지.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멀리서 보면은 그냥 이런 식으로 보이는 거야. 그럼 이게 실제로는 점이 두 개겠지만 이걸 극한이라는 개념을 딱 집어넣으면 얘가 여기 와서 거의 붙어 있기 때문에 이걸 점 하나로 볼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게 점 하나로 보이니까 결국
요 A에서의 X가 A에서의 요 순간적으로 딱 변할 수 있는 요 기울기를 찾아낼 수가 있겠구나라는 개념에서부터 미분이 탄생하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두 점 사이의 기울기였는데 이걸 극한의 개념으로 계속 땡기다 보니까 마치 이렇게 두 점이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일 거고, 그러면 계속 더 땡기면은 이게 두 점이 아니라 한 점인 것처럼 보이게 되면서 사실은 두 점에서 기울기로 시작을 했지만 결국 얘는 한 점에서의 기울기인 것처럼 바뀌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뭔 짓을 한다고? 두 점의 기울기에서 극한을 집어넣어서, 리미트를 집어넣어서 요 x가 b인 애를 어디로 땡기는 거야? a인 애로 땡기는 거야. 요렇게 되면은 마치 A가 들어가게 되면 모분의 모극한이 만들어지고, B가 A로 간다고 그럼 모분의 모극한이 만들어지고, 0분의 0극한이 만들어지고, 그럼 그게 무슨 의미야? X의 간격도 0에 가까워지고 Y의 간격도 0에 가까워지니까 X의 간격도 0에 가까워지고 Y의 간격도 0에 가까워지는 이런 식의 기울기를 잡을 수가 있는데, 이게 여기에서 아주 확대했을 때, 현미경으로 봤을 때처럼 보이는 이런 형태가 여기서 만들어진다는 거지. 한 점은 아니지만 한 점처럼 보이는 그 곳에서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게 된다고.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쓰기 시작했냐면, 어떤 함수가 가지고 있는 x가 a에서의 기울기로 표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해. 이걸 누가 만들었다고? 이거를 라이프니츠가 만들었다고. 이걸 라이프니츠가 만들었다고. 뉴턴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 x끼리의 차이를 dx라는 걸로 표현을 했고, y끼리의 차이를 dy로 표현을 해서, 뉴턴은 이 똑같은 얘기를 뭐로 썼냐면 dx분의 dy라고 썼어. 뉴턴은 이렇게 썼어. x가 미지수인 함수에서 y가 나오는 형태야. x가 미지수인 함수에서 y가 나오는 거야. x가 엄청 조그말 때 y도 엄청 조그마다는 뜻이야. 요 d가 아주 조그마다는 소리야. 아주 조그만 x와 아주 조그만 y는 아주 조그만 부분에서의 기울기를 의미한다. 이렇게 해서 뉴턴은 설명을 했고, 뉴턴이 과학자라, 그러니까 수학자는 수를 다루는 거고 과학자는 뭘 다뤄? 그렇지. 과학자는 물리량을 다룬단 말이야. 뭐야 물리량이? 뭐 있어? 니네가 알고 있는 물리량? 질량도 있고, 또 부피도 있고, 또 속도도 있고, 또 길이도 있고, 길이도 있고, 또 높이도 있고, 또 이거 다 길이 똑같은 얘기고, 또 압력도 있고, 또 온도도 있고, 넓이도 있고. 그러니까 수학자는 수를 다루는 데 비해서 과학자는 이렇게 다양한 물리량을 다루기 때문에 그냥 요 하나의 문자로, 그러니까 요 하나의 기호로만 표현하기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뉴턴은 질량의 순간적인 변화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거고, 뉴턴은 시간에 따른 부피의 순간적인 변화를 이렇게 표현을 한 거고, 시간에 따른 부피의 변화를 이렇게 표현을 한 거고, 속도도 마찬가지고 길이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거였거든. 근데 그 중에서 어차피 우리는 지금 수학을 배우는 중이니까 이런 표현을 쓰는 것보다는 요게 조금 더 깔끔하니까 그냥 요 표현을 쓰는 거야. 이제 요거는 뒤에서 활용해서 나올 거야, 요 내용 자체는. 그래서 뭐라고? 요렇게 나타나기로 시작을 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주 큰 미분이라는 것의 개념은, 미분의 개념은 앞으로 대답 이렇게 해줘야 돼. 선생님 미분이 뭐야?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야 되냐면 기울기예요, 이렇게 대답을 하셔야 돼요. 알았죠? 그러니까 미분에 태어난 거가, 그러니까 근본이
기울기로부터 태어났고 그 두 점 떨어져 있는 두 점의 기울기를 구하는 것이 아닌 이렇게 붙어있는 한 점에서의 기울기를 구하는 걸로 바뀌는 거기 때문에 미분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미분은 기울기야 이렇게 대답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때 배우는 중고등학교 때 배우는 기울기의 개념 세 가지를 다 배우게 된 겁니다. 이제 이게 중고등학교 때 나오는 기울기의 개념 끝이에요. 여러분들이 중2 때 기울기를 어떻게 중2인가? 중1인가? 기울기의 개념을 이렇게 배웠어요. x끼리 뺀 것분에 y끼리 뺀 거예요. 이렇게 첫 번째 기울기의 개념을 배웠고요. 3학년 2학기 때 기울기의 개념을 배웠어요. 3학년 2학기 때 기울기의 개념은 탄젠트 세타로 기울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왜 y는 x냐면 여기가 몇 도니? 여기가 몇 도니? y는 x라고. 여기 몇 도니? 여기 45도지? 그럼 이 45도에 대한 탄젠트를 쓰면 탄젠트 45도가 얼마야? 1이야. 그래서 기울기가 1인 직선이 만들어지는 거라고. 그러면 여기가 60도야. 그럼 얘는 기울기가 얼마가 되는 거야? 루트 3이 기울기가 되는 거라고. 탄젠트 60도짜리. 그래서 이렇게 3학년 2학기 때 탄젠트라는 것을 통해서 기울기를 배웠고 이제 마지막으로 고등학교 2학년 때 뭘 배우는 거야? 이렇게 생긴 기호로 기울기를 배우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기울기를 세 가지를 이렇게 배울 거다. 얘 뭐라고 읽을까요? 뭐라고 읽을까요? 뭐라고 읽을까요? F? 프라임 A라고 읽습니다. F는 또 한글로 썼는데 F 프라임 A라고 읽어요. 저 다시 아니야. F 프라임 A라고 읽어. 그러면 이 F 프라임 A의 정의가 뭐라고요? 대답할 수 있겠어? F 프라임 A의 정의가 X는 A에서의 뭐? 기울기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된다고. 그렇지? 이거 엄청난 일이에요. 이제 점이 한 개만 있어도 기울기를 구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원래 점이 두 개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요. 미분해서 나온 값 해서 이걸 미분 계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단원의 이름이 미분 계수라는 게 앞에 붙어 있는 거예요. 미분해서 나온 값, 미분 계수라고 얘기한다. 오케이? 자, 그런데 있잖아. 이거를 매번 이렇게 쓰기가 너무너무 귀찮아서 이렇게 쓰기가 너무너무 귀찮아서 요거 그래프 한 번만 다시 그릴게요. 요거 이제 정의를 쓰기 위해서 했던 거니까. 자, 쓰기가 귀찮아서 무슨 짓을 했냐면요. 요 거리 있지? 요 거리를 세모 x라고 정의를 했음. 근데 읽을 때 세모 x라고 읽지는 않아. 저 세모가 그리스 로마 문자에서 소문자야. 저 세모가. 델타야, 델타. D에 해당하는 애가 그리스 로마 문자로는 사실은 이제 뭐 약간 요런 식으로 생겼는데 그냥 세모 x 이렇게 써. 그래서 D의 의미는 디스턴스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뭐야? 거리. 거리야, 거리. 그래서 여기가 이걸 델타라고 읽는데 델타 x라고 쓰여져 있으니까 뭐냐면 x의 거리란 뜻이라고. 요 델타 x라는 게 x의 거리란 뜻이라고. 그러니까 요 a부터 b까지의 거리를 델타 x라고 정의를 하면 이 b를 갖다가 다른 걸로 표현할 수 있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a 플러스 델타 x라고 표현할 수 있지. a부터 오른쪽으로 델타 x만큼 떨어져 있는 놈이라고. 그래서 이 b를 a 플러스 델타 x라고 쓸 수가 있어. 그러면 여기에 y좌표를
FA 플러스 델타 X라고 쓸 수 있겠니? 여기에 Y좌표는 FA라고 쓸 수 있을 거고, 그럼 이 식을 가지고 요 문자로 똑같이 표현을 좀 해볼까? 요 식을 요 문자로 똑같이 한번 표현을 해보자. 리미트 분모에는 뭐가 들어가는 거야? B 빼기 A가 들어가는 거야. 그럼 B 빼기 A가 들어가는 거니까 B 빼기 A가 들어가는 거야. 뭐야? 델타 X죠. 분자에는 요 놈이 포함된 FA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A로 표현이 되는 거야. 되니?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표현할래? B가 A로 가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여기에다가 뭐라고 쓰면 좋을까? B가 A로 가고 있습니다. 저게 뭐라고 쓰면 좋을까? 생각을 해봐. B가 A로 가고 있습니다. 이거를 여기 쓰여져 있는 문자로만 표현을 해보자고. 뭐가 되겠어? 그렇지. 델타 X가 0으로 가면 되겠네. B가 A에 붙는다는 건 이 거리가 점점 어떻게 된다는 소리야? 0에 가까워진다는 소리 맞아? 그래서 델타 X가 0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이 된다고요. 그러면 이거랑 똑같은 애를 문자만 바꿔서 쓴 거니까 이거에 대한 정의도 F'A가 된다는 뜻이죠. 근데 생각을 해봐. 저 세모를 그리는 게 수학적으로 효율적일까? 세모를 그리려면 이만큼을 써야 되니까 비효율적이란 말이야. 이거를 하나의 뭐 논문을 증명하는데 뭐 수천 번, 수만 번을 써야 되는데 수천 번, 수만 번의 델타 X를 쓸 수는 없잖아. 그래서 이 델타 X를 H라는 문자로 바꿔서 쓴다. 그래서 수학에서 웬만한 H는요, 다 되게 작은 수예요. 그래서 보통 H를 막 이렇게도 표현하는데도 되게 많아요. 소수 부분을 H로 표현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델타 X를 H로 표현을 할 거니까 저기에 쓰여져 있는 델타 X 대신에 다 뭐로만 바꿔주면 되는 거야? H로만 다 바꿔버리면 된다는 소리지.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A 플러스 H 마이너스 FA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고, 얘도 다 똑같은 얘기니까 계산 결과는 다 F'A가 되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저 세 개의 문자가 하는 표현이, 저 세 개의 표현이 다 똑같은 표현이야. 다 F'A라는 것을 의미하고, F'A가 뭐라고 희원아? 좀만 더 정확하게 얘기해 줄래? 뭐가 A? X가 A에서의 기울기. 하나도 이상한 거 없다. 기울기를 잡는데 이젠 두 점이 필요한 게 아니니까 X가 한 개만 있어도 기울기를 잡을 수 있다는 소리야. 그래서 이렇게 기울기에 대한 엄청난 걸 배웠습니다. 이거 진짜 엄청난 일입니다. 그래서 얘 때문에 상대성 이론도 만들어진 거고, 얘 때문에 우주로 나갈 수 있게 된 거고, 얘 때문에 니네가 핸드폰 쓸 수 있는 거고, 얘 때문에 사실 인류의 최고의 발명품이 뭐라고 생각해? 인류 최고의 발명품. 아니야. 물론 사람마다 이건 약간 주관적인 게 들어가 있어. 인류 최고의 발명품이 뭐야? 내 생각에는 에어컨이야. 솔직히 에어컨 없으면, 아니 겨울엔 추우면 아니 모닥불 펴갖고 쬐면 되잖아. 옛날 사람들 다 막 그 뭐지, 조선시대 때는 밑에 아궁이에다가 불 펴갖고 막 방 따뜻하게 온도를 해갖고 살고 막 이랬었잖아. 근데 여름에는 조선시대 때 선풍기를 썼다고? 여름에는 방법이 없어. 부채. 근데 니 지금 낮에 나가갖고 부채질하면 시원해? 심지어 그 손선풍기 들고 있어도 하나도 안 시원한데? 그러니까 방법이 없었던 거지. 물 속에 들어가 있거나 동물 속에 들어가 있거나 막 이런 거밖에 못했던 거잖아. 인류 최고의 발명품은 에어컨이다. 난 그렇게 생각해.
에어컨 없었으면 애들 우리 여기서 수업 이렇게 저기 대입관에 지금 에어컨만 가져갖고 에어컨 안 튼 상태로 수업하고 있어. 얼마나 찝찝하고 짜증나겠어. 그러니까 인류 최고의 방법은 난 에어컨이라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과학이 이런 식으로 다 발전을 할 수 있었던 게 진짜 거짓말 안 치고 미분이 만들어지면서 급격하게 발전하기 시작함. 그래서 요거 딱 만들어지고 바로 뭐 터졌어? 세계 1차 대전이 터졌죠. 네. 세계 1차 대전이 터졌죠. 다 뭐야? 이 미분 갖고 방정식, 그러니까 미분 방정식이라는 걸 만들어서 막 뭘 했어? 이제 막 그때부터 막 폭탄도 만들고 막 이랬던 거야. 그러면서 그런 거 갖고 싸움하고. 미분이 늦게 만들어졌으면 우리 지금 세계 2차 대전 지금쯤 일어났을 수도 있고. 하여튼 그래서 엄청나게 중요한 거야. 진짜 이 미분은 수학 인생에서의 최고 이제 정점이야 이게. 여러분들이 배우는. 그러니까 오늘 가서 일기 써야 돼. 나는 오늘 미분이라는 것을 배웠다. 써와 일기 알았지? 다 써와. 조용히 해마. 자 그러면 이제 생각을 좀 해볼게요. 미분이라는 것이 어디서부터 탄생을 했냐면 다시 얘기하지만 기울기 두 점에서 기울기에서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이 두 점에서 기울기부터 출발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분자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당연히 분자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야 돼? y끼리 뺀 게 들어가 있어야 돼. 기울기부터 출발했으니까 분자에는 y끼리 뺀 게 들어가 있어야 되고 분모에는 x끼리 뺀 게 들어가 있어야 돼. 기울기니까 그 x는 어디에 있냐면 여기 속에 들어가 있고 여기 속에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분모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요 f 속에 들어가 있는 애들끼리 뺀 값이 들어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얘를 제일 많이 쓸 건데 얘를 한 95% 쓸 건데 이렇게 생긴 얘로 정의가 되려면 다시 얘기할게. 여기 x끼리 뺀 게 분모에 들어가 있어야 되고 그거에 대한 y끼리 뺀 게 분자에 들어가 있어야 돼. 그럼 여기서 질문을 할게.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f a 플러스 2h 마이너스 fa가 있어. 그럼 여기 분모에 뭐가 있어야 돼? 뒤질래? 내가 지금 이거 계속 여기 뭐가 있어야 돼? 여기 뭐가 있어야 돼? 뭐가 있어야 돼? 말해 그냥. 뭐가 있어야 돼? 2h가 있어야 되는 거야. 왜냐고? x끼리 뺀 값이 여기에 있어야 된다고. 그래야지만 얘가 f'A라는 정의로 쓸 수 있게 된다고. 응? 응? 그러면 다시 리미트 h가 0으로 가고 있을 때 h분의 f a 플러스 2h 마이너스 f a 마이너스 h. 자 이렇게 쓰여져 있으면 얘는 f'A가 맞을까요? 틀릴까요? 얘는 f'A가 맞을까요? 틀릴까요? 아니라고요. 분모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x끼리 뺀 뭐가 있어야 돼? 3이 있어야 된다고. 3h가 있어야 된다고. 근데 얘 그냥 h잖아. 그러니까 얘를 f'A라는 걸로 정의를 하기 위해서는 여기 뭐가 있어야 된다고? 분모에 3h가 있어야 된다고. 오케이? 근데 내가 분모에다가 이렇게 3 이렇게 곱해도 돼 원래? 안 되잖아. 그러니까 다시 어떻게 해줘야 돼? 곱하기 3을 해줘야겠지. 그러니까 내가 분모에다 3을 곱했으면 이러면 안 되지. 식이 변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다 3을 곱했으니까 다시 분자에다 3을 곱함으로써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보여줘야 돼. 그럼 얘가 정의가 뭐라고? 이만큼이 f'A가 되고 근데 그 f'A가 몇 개가 있다는 소린 거야? 3개가 있다는 소리야. 그래서 얘는 3f'A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이게 그냥 정의야. 정의. 분모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 x끼리 뺀 값이 있어야 된다고. 분자에는 y끼리 뺀 값이 있어야 되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용어 하나만 할게. 우리 맨 처음에 시작했던 거 있잖아. 이게 뭐라고? 기울기. 두 점 사이의 기울기. 저거를
조금 유식한 말로 그냥 평균 변화율이라고 이름을 줬어. 두 점 사이의 기울기는 앞으로 평균 변화율이라는 이름으로 불릴 거야. 이름이야, 이름 그냥. 두 점 사이의 기울기는 평균 변화율이다. 오케이? 그냥 저 용어 정리한 거야. 그럼 선생님 이거 어디다 써먹는데요? 자, 이제 어디다 써먹는지 좀 봐보도록 하죠. y는 x제곱이라는 곡선이 있었어. 이 곡선에서 x가 2일 때 기울기를 구하고 싶어. 그러니까 y는 x제곱이라는 함수가 이렇게 있었는데 x가 한 이쯤에서 여기 있지, 여기. 여기에서의 순간적인 기울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가 궁금했어. 그럼 이제 뭐 한다고? 얘를 미분 계수의 정의에다가 집어넣는 거야. 잘 보세요. 이게 x는 얼마에서의 기울기를 의미한다고? x는 a에서의 기울기를 의미한다고? 그러면 a가 어디 있는지 잘 봐. 여기에 있고, 여기에 있고, 여기에 있어. 맞아? 그럼 x가 2에서의 기울기가 궁금하면 리미트 h가 0으로 가는 데는 아무 지장 없죠. 이 h는 a랑 아무 관련 없는 애잖아, 지금 현재. 그래서 이 h가 0으로 가는 것까지는 아무 상관이 없고 x가 2에서의 기울기가 궁금하니까 여기 있는 a를 싹 다 뭘로 바꿀 거냐? 여기는 a를 싹 다 뭘로 바꿀 거냐면은 2로 바꿀 거야. x는 2에서의 기울기가 궁금하니까 f2 플러스 h 마이너스 f2 이렇게 쓸 수가 있다고요. 그럼 이제 이게 뭐가 되는 거야? 미분 계수의 정의가 되는 거야. 그 a라는 값만 내가 원하는 값으로 바꾼 거니까. 됐어? x가 2에서의 기울기가 요놈이야. 그럼 이걸 어떻게 구할 거냐? 이렇게 구한다는 거죠. x 어디로 가? h 어디로 가? 분모 어디로 가? 분모 0으로 가? h가 0이잖아. 분모 0으로 가? h 0으로 보내면 분자 어디로 가? 0이잖아. 0분의 0이잖아. 그럼 0분의 0이니까 무조건 인수분해가 돼서 사라질 거라고. 그래서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잘 봐요. 2 플러스 h 여기다 대입하면 되는 거 맞아? 여기다 대입하면 되는 거 맞아? 이거 x에다 2 플러스 h 대입하라는 거잖아. x에다 2 플러스 h 대입할 거라고. 2 플러스 h의 제곱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된다고. 얼마야? 4. 되겠니? 계산을 하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요거 4 이거 제곱할 거니까 4 빼기 4야. 없어지고 플러스 4h 플러스 h제곱 이렇게 돼. 맞니? 그럼 여기에서 0분의 0 형태니까 무조건 뭐가 될 거라고? 약분이 될 거라고. 약분을 시키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약분이 되면서 4 플러스 h만 남게 되고 그럼 더 이상 0으로 안 가니까 h를 0으로 보내면 얼마의 값이 튀어나와? 4라는 값이 튀어나오게 되죠. 이 4의 의미가 뭐라고요? 기울기라고요. x가 얼마일 때요? 2일 때에 x가 2일 때 기울기가 4쯤 되는 거라고요. 뭔 말인지 알겠어? 이 참수 축 어디야? 0. 지금 그렇게 했잖아. 턱 괴고 건방지게 들을 지금 이 내용이 아니라고 얘들아. 뉴턴 아저씨가 이거 안 만들어줬으면 니네는 지금 더워서 다 뒤졌어. 지금 이거 엄청 거룩한 마음으로 듣고 계셔야 돼요. 선생님은 이거 맨 처음에 배울 때 이거 수업 듣고 울었어. 광광. 너무너무 뉴턴 아저씨한테 감사하면서. 그래서 뉴턴 아저씨가 너무 고마웠고 막 그래서 막 울었다가 대학교 가서 또 울었어. 뉴턴 개새끼 하면서 울었어. 이 아저씨 때문에 외워야 될 게 너무 많아. 막 하여튼 그래서 아씨 얘들아 이거 단위 이름이 뭐야?
배웠잖아. 니네 배웠지 이거 과학 시간에. 야, 단위 이름이 뉴턴이야. 미친 거 아니야? 지 이름을 단위로 썼어. 이게 뭐야? 힘 맞지? 1m를 갖다가 움직이는 힘 맞나? 1kg짜리를 1m 움직이는데 들어가는 힘이거든? 이거 지 이름으로 뉴턴이라고 이름 붙였어. 치약 있지, 치약. 치약, 물엿, 껌. 이 세 개 다 지금 내가 말한 거 약간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치약, 껌, 물엿, 약간 이런 거. 그걸 무슨 액체라고 부르는지 알아? 그걸 무슨 액체라고 부르게? 그 점성 액체, 그걸 뭐라고 부르게? 그걸 뉴턴 액체라고 불러. 이렇게 치약, 그 물엿 같은 애들을 과학에서는 이렇게 정의해요. 뉴턴 이안 아니고 뉴턴이언 플루이드라고 불러. 그러니까 여기저기에다가 지 이름을 다 껴놨어. 그래가지고 그 전공책이 막 이렇게 두껍단 말이야. 막 900페이지 막 이래. 그리고 학교에서 시험 볼 때도 심지어 오픈북이야. 오픈 테스트야. 책 갖고 가서 시험 봐. 근데 의미가 없어. 책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시험을 보는 게 아니어서. 이 책 이만큼의 절반은 뉴턴이야. 모든 전공책의 절반이 다 뉴턴이야. 이게 유체역학이 됐든 이게 반응기공학이 됐든 이게 하여튼 뭐 물리가 됐든 하여튼 다. 그래서 뉴턴 때문에 또 울었어. 2번 울었는데 하여튼 이 아저씨. 다시 얘기할게. 야, 이 함수 축이 얼마야? 0. 여기거든? 여기 기울기 얼마야? 이거 기울기 0인 거 맞아? 그럼 이제 이거 기울기가 왜 0인지 좀 살펴볼까? 여기다 뭐만 넣으면 돼? 여기다 0 넣으면 돼. 맞아? 그럼 여기다 0 넣는다는 소리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h니까 h제곱 f 0이니까 0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약분되면서 h만 남아. h 0으로 보내면 얼마야? 0이야. 그래서 실제로 여기에서 기울기가 얼마인 거야? 0인 거야. 이런 게 나오게 된다는 거지. 또 궁금한 거 없어? x가 뭐 마이너스 4일 때 이런 거 안 궁금해? 궁금하면 여기다 뭐만 집어넣으면 돼? 마이너스 4만 이렇게 집어넣어주면 돼. 뭐? 안 돼. 그러면은 2분의 1일 때 안 궁금해? 궁금해. 그럼 여기다 뭐만 집어넣어주면 돼? 2분의 1만 집어넣어주면 돼. 근데 생각을 해보면 여기다 2분의 1을 집어넣으면 얘가 뭐가 된다는 거야? 얘가 2분의 1이 된다는 거야. 얘가 뭐가 된다는 거야? 4분의 1이 된다는 거야. 그럼 내가 지금 저기에서 좀 편한 수 집어넣다가 계산을 하면 이렇게 되는데 2분의 1일 때도 궁금하고 루트 2일 때도 궁금하고 100일 때도 궁금하고 마이너스 5422일 때도 궁금해.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5422를 집어넣고 계산을 하면 돼. 어때? 짜증나지 않아? 여기다 마이너스 5422 집어넣고 계산하는 거 좀 짜증나지 않냐? 안 짜증나면 어쩔 수 없고. 짜증나죠? 근데 심지어 얘가 x제곱이야. 그런데 y는 마이너스 5x 4제곱 플러스 2x 세제곱 마이너스 3 자, 이렇게 생긴 곡선에서 x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7일 때 기울기가 궁금해.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 루트 2분의 7 플러스 h 대입해서 4제곱 전개해갖고 쫙쫙쫙쫙 계산한 다음에 h 다 약분한 다음에 h 0으로 보냈을 때 나오는 값을 계산을 해야 돼. 근데 이때만 궁금한 게 아니라 5일 때도 궁금하고 1000일 때도 궁금하고 마이너스 200일 때도 궁금하고 막 개궁금해. 그러니까 매번 이거를 갖다가 이 값을 바꿔가면서 계속 이거를 계산 때리는 게 너무 귀찮아서 그래도 뉴턴이 사람이라서 조금 편한 거를 또 다시 한번 알려줬어. 되게 자비로운 사람이야. 매번 이 계산하는 거, 이거 얘네들 대가리도 빡대가리인데 이거 맨날 계산하면 계산 실수 분명히 할 텐데 이러면서 이제 조금 편한 거를 좀 알려주기 시작했어. 조금 편한 거. 뭐냐? 미분 계수라는 게 어떤 특정한 x 값에서의 기울기를 의미하는 거라면 이 x 값을 계속 바꿨을 때도
그냥 계산을 편하게 생각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건 이 단원의 두 번째 나와 있는 도함수라는 거야. 도함수. 생각 한번 바꿔보는 거지. 맨 처음 정의 자체가 뭐였다고? 여기가 A고 여기가 A 플러스 H여가지고 얘를 이렇게 당길 거니까 특정한 X가 A인 상태에서의 기울기가 나왔다. 요거를 살짝쿵 응용을 하면 똑같은 놈인데 여기가 특정한 A가 아니라 아무거나 X를 써보자는 거지. 그럼 아무거나 X를 쓰면은 똑같이 여기에다가 거기에서부터 H만큼 떨어진 애를 잡으면 요때의 함수값은 fx일 거고 요때의 함수값은 x 플러스 h가 될 거니까 요 미분계수의 정의에서 똑같이 쓴 것처럼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x끼리 뺀 거 집어넣어주고 y끼리 뺀 거를 집어넣어주면 이 도함수의 정의를 아까 미분계수, 그러니까 x가 특정한 a에서 쓴 것처럼 요 a 값만 뭐로 바뀐 거야 지금 현재. 요 a 값만. 여기 원래 a가 들어가 있던 거잖아. 요 값만 뭘로 바뀐 거야? x로 바뀐 거니까 이거를 f 프라임 x야 이렇게 쓸 수가 있게 된 거라고.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아까처럼 똑같이 fx가 x제곱일 때 말이지. 아까 x가 2일 때 기울기가 얼마였어? 4였던 거 기억나? x가 0일 때 기울기가 얼마였어? x가 2일 때 기울기가 4고 x가 0일 때 기울기가 0인 거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이걸 매번 x값을 바꿔서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요 정의 자체로 예식을 계산을 해주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x 플러스 h의 제곱. 그러니까 x 플러스 h를 대입하라는 거니까 x 플러스 h의 제곱 마이너스 x 제곱이 되면서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x제곱 날라가고 2xh 플러스 h제곱이 나오니까 0분의 0이라서 약분이 돼서 2x만 남게 되는 걸 알려준 거지. 지금 내가 계산하는 건 따라오고 있니? 이 계산 따라오고 있니? 얘를 만들어 놨어. 아까 x는 2에서의 기울기가 얼마였다고? 4. 그럼 여기다 2 대입하면 얼마야? 4잖아. 0에서 기울기가 얼마였다고? 0. 여기다 0 대입하면 0이잖아. 그럼 x가 1일 때 기울기는 얼마가 되겠어? 2가 되겠지. x가 100일 때의 기울기는 200이 될 거고 x가 5일 때의 기울기는 10이 될 거고 매번 여기의 값을 바꿔가면서 계산을 할 필요 없이 그냥 함수의 형태로 나오게 된 거야. x에다 뭔가를 대입하면 기울기가 나올 수 있게끔. 그래서 함수의 형태로 기울기를 알려주는 거. 그거를 우리는 도함수라고 얘기를 해. 도함수는 그래서 뭐라고 쓸 수 있다? f 프라임 x라고 쓸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미분을 한다라는 뜻은 미분을 한다, 미분을 하세요 라는 뜻은 이걸 구하라는 뜻입니다. 미분을 하세요 라는 말은 저걸 구하는 뜻이에요. 어떻게 구한다고? 이렇게 구한다고. 자, 그럼 요거를 가지고 한번 fx가 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5x 세제곱? 세제곱 하지 말자. 힘들다.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1. 자, 요 놈을 가지고 도함수를 한번 구해봅시다. 쟤를 가지고 도함수를 구해볼게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얘가 정이니까 모든 x 자리에다 뭘 한번 대입하는 거야? 저기는 모든 x 자리에다 뭘 한번 대입하는 거야? x 플러스 h를 한번 대입하는 거야. 그럼 x 플러스 h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2 x 플러스 h의 제곱 플러스 5 x 플러스 h 플러스 1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는 fx야. 그러니까 얘를 그대로 한번 써주라는 뜻이 되겠지.
이해하고 있니? x 플러스 h 대입해서 한번 써주고 x 대입해서 한번 써주고 그 두 개 빼라고. 그럼 둘이 빼면 플러스 2x 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야. 여기까지 됐니? 그러면 이제 계산을 해야겠죠. 여기 마이너스 1하고 여기 플러스 1하고 사라질 거고 여기 마이너스 2x 제곱 나올 거니까 여기 플러스 2x 제곱이랑 사라질 거고 여기 플러스 5x랑 여기 마이너스 5x랑 사라질 거니까 남는 거를 좀 써보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2xh 마이너스 4xh h제곱 마이너스 2h제곱 5h 플러스 5h 이렇게 남게 되겠네. 맞니? 그러면 여기에서 0분의 0극한이니까 h가 싹 다 약분이 되면서 약분 시켜놓고 0으로 보내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얘는 없어지니까 마이너스 4x일 거고 얘는 없어져봤자 0으로 갈 거니까 그냥 0이 될 거고 얘는 없어지면 영향을 안 받을 거니까 그냥 플러스 5가 될 거라고. 그래서 이게 뭐라고? 이게 f'x를 구한 거라고요. 뭘 구한 거라고요? x가 뭐든 간에 기울기를 의미하는 식으로 바뀐 거라고요. 하리나! 그러면 닥쳐. 그러면 저 fx가 요렇게 생겼을 거고 요 축을 구해보면 얼마니? 4분의 5일 거고 그럼 1은 어디에 있을까? 여기에 있겠지. 1일 때의 기울기를 구하고 싶으면 여기다 뭐만 대입하면 된다고? 1만. 그럼 1 대입하면 얼마야? 1이지. 그래서 요거 기울기 1이라고. 얘가 축이 4분의 5지. 그럼 축이 4분의 5니까 여기는 기울기가 얼마가 나와야 돼? 0이 나와야 되지. 4분의 5를 대입하면 0이 나와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도함수를 만들어 버리면 우리는 x가 뭐일 때 아무거나 대입을 하면서 그때의 기울기를 다 찾을 수 있다는 얘기야. x가 2면 기울기가 음수가 나와야 되네? 2 대입하면 마이너스 3 정도의 기울기가 나올 거라고. 이렇게 도함수를 구하면 돼. 그럼 기울기를 다 구할 수 있게 돼. 그럼 다시 얘를 구했으니까 이제 조금만 난이도를 높여보자. 조금만 난이도를 높여볼게. 만약에 fx가 하리나! 마이너스 5x 4제곱 플러스 7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야. 자, 요거 가지고 도함수를 한번 구해보자. 하고 싶어? 하고 싶게 생겼냐 얘가? 이게 원칙적으로 어떻게 된다고? 마이너스 5x 플러스 h의 4제곱 플러스 7x 플러스 h의 세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h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h 플러스 2 마이너스 5x 4제곱 플러스 7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를 계산한 다음에 이걸 h로 나눠가지고 극한을 보내면 나온다고. 이게. 근데 이게 하고 싶게 생겼니? 근데 여기서 난이도를 더 높여. x 100제곱. 할 수 있겠냐고. 못하잖아. 그래서 또다시 우리의 자비로우신 뉴턴 선생님께서 또다시 니네는 이거 하라 그래봤자 어차피 못할 거 뻔하니까 그럼 내가 이거 결과만 알려줄게. 이거 계산하면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만 알려줄게. 라고 하면서 미분법이라는 거를 남기고 가셨습니다. 미분법을 남겨주셨어요. 자, 미분법 얘기할게요. 잘 봐요. a, x의 n제곱을
이렇게 쓰면 뭐라고? 미분했다는 뜻이야. 미분하면 A는 그대로 있고 여기 위에 지수에 있는 N이 앞으로 떨어지면서 곱하기로 연결이 되고 X는 그대로 살아있으면서 N 하나 빼서 줬으니까 여기 남는 건 N-1이야. 이렇게 줬어요. 이렇게 미분법을 남겨주셨습니다. 아씨, 내가 지웠네 아까. 아까 혹시 기억나니?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1이었나? 이거였나? 자, 얘를요 미분을 하면요 잘 들어! 여기 지수에 올라가 있는 2가 앞으로 떨어지면서 얘랑 뭐가 된다고? 곱하기가 될 거고 x는 그대로 있고 여기서 하나가 떨어졌으니까 여기는 뭐가 남고? 1이 남고 x의 몇 차니 여기가 원래? 1차니? 1이 앞으로 떨어지면서 곱해지고 그럼 여기는 얼마가 돼야 돼? 하나가 떨어졌으니까 0이 돼야겠지? 그럼 모든 수의 영제곱은 얼마니까? 1이니까 곱하기 1이 되고 이게 1 곱하기 x의 몇 차니? 0차지? 그럼 0이 앞으로 떨어질 거니까 1 곱하기 0은 얼마가 돼서? 0이 돼서 이렇게 생긴 애로 미분법을 통해 미분을 할 수 있다고. 똑같지? 미분법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걸 알려주고 가셨습니다. 학교에서 시험에서 어렵게 나오는 건 도함수 정의를 이용해서 푸는 거. 아까 도함수 정의를 이용해서 푸는 거.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문제를 막 풀 때는 언제나 항상 이걸 이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 미분법을 통해서 계산을 할 거야. 저 미분법을 통해서. 그래서 얘가 이거고 두 번째로 미분법. 상수는 미분하면 항상 0이에요. 상수는 이 상태이기 때문에 미분하면 항상 0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x는 미분하면 그냥 항상 1이에요. 그래서 x는 미분하면 항상 1이에요. 그래서 5만 남는 거예요. 되겠니? 이게 미분법이야. 시계를 봐? 어? 뭔데? 뭐래? 온도를 낮춰달라는 거지. 나도 더워. 어딨어? 근데 나 없어, 나한테. 옷 입어. 나도 더워. 자, 그러니까 얘들아, 지금 우리가 첫 번째 단계 그냥 기본 중에 기본을 하는 중이니까 이 사실 도함수의 정의가 더 중요하기는 하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이 미분법만 제대로 해도 일단 절반은 성공을 한 겁니다. 이게 지금은 어려워 보이지만 나중에 가면 그냥 숨 쉬듯이 해요. 그냥 보면 미분하세요. 그럼 바로바로 미분할 수 있어요. 다 숨 쉬도 됩니다. 자, fx가 5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7이라고 합시다. 자, f'x 구해볼까요? 미분한 거 구해볼까요? 3 떨어질 거니까 15x에 하나 떨어졌으니까 제곱이 될 거고요. 2 떨어질 거니까 마이너스 4x에 2 하나 떨어졌으니까 1차가 될 거고요. x는 미분하면 그냥 1이 될 거니까 플러스 3이 될 거고요. 상수는 미분하면 0 될 거니까 이게 미분한 값이 돼요. 그럼 여기다 1을 대입하면 얼마가 되니? 여기다 1을 대입하면 14야? 이렇게 되거든? 할인아, 이게 의미가 뭐라고? 그렇지, 그렇지. x가 1일 때의 기울기가 14.
놈이다. 이런 의미라고요. 되겠죠? 그래서 미분법을 알려주셨고 이 미분법을 알려줬으니까 조금 더 공부를 해봐야겠죠. 그래서 확장된 미분법이 또 있습니다. 확장 미분법 뭐 별거 없어요. 자, 그냥 얘네들 각각 다 미분해버리면 돼요. 됐지? 근데 만약에 이렇게 곱하기로 연결되어져 있는 애를 미분을 하고 싶음. 그러면 뭐 방법은 우리가 이미 배워놨으니까 얘를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 이렇게 해놓고 얘를 미분하면 돼. 그럼 얘를 미분하면 어떻게 되죠? 2x. 얘를 미분하면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 1. 얘를 미분하면 0이어서 이렇게 될 겁니다. 2x 마이너스. 근데 이렇게 전개를 해서 미분을 하면 상관이 없지만 이게 전개를 하기 싫은 날이 있어. 어떤 날은 전개가 하기 너무 싫어. 그래서 뭐가 나오냐면 확장 미분법 중에 첫 번째 곱의 미분이에요. 곱하기로 연결되어져 있는 애들을 미분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곱의 미분은 어떤 놈하고 곱해져 있을 때 얘네를 미분을 하면 어떻게 될 거냐면 f'x gx 플러스 fx g'x로 바뀌어요.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니까 얘를 미분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봐봐. 첫 번째로 앞에 있는 게 미분된 거 보여? 얘 미분하면 얼마야? 앞에 있는 거 미분하면 얼마? 1 곱하기 뒤에 거는 그대로 쓸 거고 더하기 여기 봐보면 이번엔 앞에 거는 그대로 놓고 뒤에 거를 미분한 거 보여? 그러니까 앞에 거는 그대로 놓고 뒤에 거를 미분하면 얼마야? 1 계산하면 2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니까 결국엔 똑같은 계산 결과가 나오게 된다고. 이게 곱의 미분법이에요. 곱의 미분법. 사자성어 하나 외우겠습니다. 사자성어. 쌤이랑 사자성어 외운 거 있니 지금까지? 큰 작작. 또 는 K. 또 없나? 그거 말고. 앞교 뒤어 이런 거 안 했지. 나랑 공수투 안 해가지고. 했니? 앞교 뒤어 이런 것도 했어? 앞교. 선생님이랑 외우는 몇 개 안 되는 사자성어 중에 하나 나옵니다. 자, 사자성어예요. 잘 들어. 뭐 했어? 아니, 뭐 했어? 미분했지. 얘는 그대로 냅뒀지. 얘는 그대로 냅뒀지. 얘는 미분했지. 사자성어 나옵니다. 곱의 미분은요. 미그금이에요. 미그금이 아니 그런 날이 있다고. 전개하기 싫은 날이 있다고. 미그금이 미야. 미세하게 미그하고 그 미를 해야 돼. 그러니까 미그하고 미세하게 떴다가 그 미를 해야 된다. 미그금이 이거 아니고 미그금이야. 알았지? 미그금이. 그래서 곱의 미분은 미그금이다. 두 번째, 곱의 미분법을 배웠으니까 그럼 그 다음에 무슨 미분법이 나올까? 나누기 미분법은 안 나와요. 나누기 미분법은 미적분 2에서 나옵니다. 더하기 미분은 이미 다 했죠. 더하기들 미분하는 건 다 했죠. 빼기도 다 했죠. 그 다음 나오는 건 이건 책에 안 적혀 있다. 2번은 이건 적어 주셔야 돼요.
사실 얘도 미적분 2에서 나오는 내용이기는 한데 이게 나와 여기 책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뭐 하라는 거냐면 합성함수 진짜로 합성해갖고 구한 다음에 전개 쫙 해갖고 미분을 하라는 건데 이 시간 언제 하고 앉았어. 그래서 두 번째로 나오는 건 합성함수의 미분입니다. 이거 다 나중에 다 증명해 줄게요. 다 저기 도함수 정의로 다 증명을 합니다. 자, 합성함수의 미분입니다. 합성함수가 이렇게 생긴 게 합성함수 맞니? 이렇게 생긴 게 합성함수 맞니? 얘를 미분을 할 겁니다. 자, 얘를 미분을 하면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결과가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이런 게 합성함수입니다. 여기 함수 몇 개? 여기 함수 몇 개 보이니? 2개 보여야 합성함수를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거 몇 개 보이니? 함수 2개. 그래놓고 또 뭐 3x 제곱이랑 5x 이러면 안 돼. 함수 몇 개 보이니? 2개. 뭐랑 뭐냐 하면은 2x 4제곱하고 3x 제곱 플러스 5x하고 이렇게 함수가 2개라는 게 눈에 보이셔야 돼요. 얘가 여기로 들어가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야. 그러니까 이게 합성함수라는 뜻이라고. 함수가 2개야. 얘를 미분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거 봐볼래? 요 지금 fx를 한번 미분한 거 보여? 그러니까 요 놈을 통째로 한번 미분한 거 보여? 그러니까 여기 있는 4가 요 앞으로 떨어질 거라고. 그러면 8 3x 제곱 플러스 5x 해놓고 여기가 3으로 바뀌는 거야. 됐어? 그러니까 이만큼 바깥에 있는 애가 바깥에 있는 f가 한번 미분이 된 거라고. 그리고 속에 있는 거는 그대로 쓴 거고. 됐지? 그래서 겉에 있는 걸 미분을 할 거니까 4가 앞으로 떨어지면서 8로 바뀌고 요 4는 하나 줄어들어서 3으로 바뀐 거라고. 됐지? 그리고 요거는 gx가 어디에 있는지 봐볼까? gx 요 속에 있는 거 보여? 얘를 미분해서 옆에다가 붙일 거라고. 속에 있는 거를 미분해서 옆에다 붙일 거야. 속에 있는 애를 미분해서 옆에다 붙일 거야. 지원아, 얘 미분하면 어떻게 돼? 속에 있는 거? 뭐? 너만 못해 지금. 희원이 해볼래? 그렇지. 그래서 뭘 한 거야? 합성함수를 미분한 게 이렇게 돼. 그럼 또 선생님이 준비해 왔겠죠. 이게 이거야 이렇게 하면 또 모르고 있을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사자성어 하나 또 나옵니다. 합성함수 미분. 뭐부터 미분했어? 겉에 있는 거부터 미분했지. 그 다음 뭐 했어? 속에 있는 거 미분했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사자성어 오늘 2개. 사자성어 2개. 외워주시면 되겠네요. 곱의 미분은 미극음이. 합성함수의 미분은 건미속미. 겉에 거 미분하고 속에 거 미분하고. 곱의 미분법은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미극음이. 세아봐. 곱의 미분 뭐라고? 미극. 정빈아. 합성함수 미분 뭐라고? 건미속미. 그럼 이제 질문할 게 하나 필요할 텐데. 혹시 이걸 보면서 이제
선생님 여기 미거금이 건미송위 설명하면서 혹시 궁금했던 거 없어? 혹시 궁금했던 거 없니? 없구나. 괜찮아. 내가 매해 이거 가르치면서 매해 물어봐도 매해 아무것도 안 궁금하대. 아까 고배 미분법 할 때 2개 했잖아. 그래서 미그금이 나왔잖아. 그럼 이렇게 3개 돼 있는 건 어떻게 할 건데? 맞아. 저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그거 하던 것처럼, 높낮이 그거 하는 것처럼. 그금이 하면 된다고. 4개면. 금이, 그금이, 그금이 하면 된다고. 알겠지? 원리는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된다고? 더하기 더하기 그금이 그러니까 있잖아, 이거 할 때 좀 미친놈 같지만 속으로 쭈글쭈글 하면서 해야 돼. 미 얘를 갖다가 미분을 하면 이렇게 될 거다. 이렇게 해서 미분법까지가 여기에서 나오는 내용이에요. 맨 처음에 미분이라는 것이 탄생하게 된 배경을 서윤아 뭘로 잡았지? 미분은 어떻게 탄생하게 된 거다? 2점에서의 기울기부터 탄생을 했으니까 미분이 정의가 되려면 분모에는 이하나 뭐가 있어야 된다? 뭐? 분모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거니까 분모에 뭐가 있어야 된다? x끼리 뺀 게 필요하고. 채원아, 분자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y끼리 뺀 게 있어야 된다. 거기에다가 뭘 걸면? 그 칸을 걸면 뭐가 된다? 미분 계수가 된다. 그 점에서의 기울기가 튀어나오게 된다. 이거를 머릿속에다가 잘 넣고 있어야 됩니다. 응? 알았지? 그래서 이미 우리가 미분법을 배웠기 때문에 여기 중간중간에 계산이 복잡한 애들은 다 미분으로 없애버릴 거예요. 다 없애버릴 거야. 자, 뭐 쉬는 시간이 한 10분 남았는데 그래도 문제 이거 배웠으니까 몇 개 하고 갑시다. 자, 볼게요. 야, 오늘 진짜 중요한 역사가 뒤집힌 순간을 배운 거야. 진짜로. 표정 그딴 썩은 표정 짓지 말라고. (252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긴 함수에 y는 fx가 있고요. 여기 2, 여기 4 잡아서 요 두 점을 이렇게 연결해 놓은 직선 하나를 만들어 놓고 요 직선의 기울기가 2래. 요 직선의 기울기가 2래. 그럼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뭐냐? x가 0부터 2까지 변할 때 기울기가 얼마냐고 물어보는 거야. 뭐 하면 된다고? 기울기 구할 거잖아. 이거 점 몇 개야? 2개 맞아? x끼리 뺀 거 분해. 당연히 기울기니까 y끼리 뺀 게 필요하겠죠. 이거예요.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이겁니다.
그런데 힌트로 준 거는 x가 2하고 4일 때의 기울기가 2라는 힌트를 줬으니까 이 기울기를 갖고 식을 만들어 보면 x끼리 뺀 것분의 y끼리 뺀 거 얘가 2라는 요 힌트를 준 거죠, 문제에서.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얘를 가지고 얘를 구하래. 얘가 몇 차 함수니까. 얘가 몇 차 함수야? 얘가 2차, 얘 2차 함수잖아. 얘가 2차 함수니까 그림이 요따구로 그려지긴 했는데 지금 여기랑 여기랑 y값이 어떤 거야? 같은 거지? 축을 기준으로 두 칸. 축을 기준으로 두 칸. 대칭성 때문에 4가 가지고 있는 y값이나 0에서의 y값이나 같다고요. 같으니까 F형 얼마인지도 모르는 거 힌트 이걸로 줬는데 여기 F형 없잖아. 그러니까 이거 F형 지우고 여기다 뭐라고 쓰면 돼? F4라고 쓰면 되겠지? 맞아. 얼마야? 뭐만 바뀌었니? 부호만 바뀌었지? 그래서 0부터 2까지 이렇게 여기 이제 좀 잡을게 똑같이. 자, 이렇게 잡으면 여기 0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기울기 구하면요. 저놈이 가지고 있는 기울기랑 반대라고요. 거리가 똑같이 떨어져 있으니까. x는 변화가 없는데 y가 빼는 위치가 바뀐 거야. 그러니까 부호가 바뀌는 거지, 반대로. 그래서 이렇게 두 점 사이의 기울기를 뭐라고 부른다, 세어봐? 유식한 말로? 그렇지. 이걸 평균 변화율이라고 부른다. 아, 근데 나 저거 영상 끊으면은 그 이어붙이기 편집해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이거 그냥 끝날 때까지 계속 안 쉬고 하면 안 될까? 알았어. 뭐 그렇게 살인자의 눈빛을 하고 있으면 어떡해. 자, 다음 2번. 2번이래. 유형 2번. 256번. 다항함수 fx에 대해서 fx는 다함수 fx인데 f1은 3이고 x의 값이 1부터 k까지 변할 때 평균 변화율은 마이너스 k래. 기울기. 그럼 요 말을 보고 당연히 식을 써봐야겠죠. 평균 변화율. 두 점 사이의 기울기. 두 점 사이의 기울기는 x끼리 뺀 것분에 y끼리 뺀 거예요. 이렇게 쓸 수 있겠어요? 평균 변화율은 두 점 사이의 기울기니까 x가 1부터 k까지 변함. 그러니까 x끼리 뺀 것분에 y끼리 뺀 거예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되어져 있을 때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 뭘 구할 수 있어? 식을 구할 수 있을까요? 자, 봅니다. F1이 3이라고 줬기 때문에 얘는 이제 3으로 바꿔서 쓸 거고 이 식을 좀 정리를 하면 마이너스 K의 K 마이너스 1은 FK 마이너스 3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럼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대로 식을 좀 이쁘게 써보면 FK는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K 플러스 3이라고 쓸 수 있겠네요. 맞습니까?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이제 평균 변화율을 구하래? 아니면 미분계수를 구하래? 문제에서 뭐 구하래? 미분계수 구하라고 써있는 거 보여?
그러니까 미분계수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뭘 해야 돼? 미분을 해야 된다고. 그럼 내가 미분을 하는 걸 미분을 한다라는 거는 뭘 구하는 과정이라고? F'X를 구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F'K는 배웠던 대로 합시다. 이하나 미분해봐. 이거 어떻게 돼? 이렇게 되겠죠. 2 내려와서 곱해지고 요거 1로 바뀌고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x가 1에서의 미분계수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이제 k에다가 뭘 대입하면 돼요? 1을 대입하면 되겠네.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마이너스 1이 된다. 근데 사실은 여기까지는 아직 미분법을 배우지 않은 상태거든? 그러니까 뭘 하라는 뜻이었을까? 그 도함수의 정의를 활용하라는 뜻이었어. 원래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마이너스 k 플러스 h의 제곱 플러스 k 플러스 h 플러스 3 마이너스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k 마이너스 3 이걸 통해서 마이너스 2k 플러스 1을 구하라는 뜻이었다고. 원래는 내가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기본 중에 기본을 배우는 중이니까 이런 얘기는 좀 건너뛰고 계산을 쉽게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미분법을 통해서 그냥 계산을 할게. 이거 이제 한 번 더 배울 때 다시 한번 조금 더 얘기를 하자. 희연아, 미분 계수를 구하라는 게 무슨 뜻이라고? 그러니까 뭘 해서 찾으라는 뜻이라고? 미분을 해서 x값 대입해서 찾으라는 뜻이라고. 260번 보겠습니다. f'A가 마이너스 3이에요. 그러니까 fx를 미분을 해갖고 x에다가 a를 대입한 값이 마이너스 3이라는 뜻입니다. 지원아 뭐라고? 내가 말한 거 그대로 한번 얘기해 볼래? 네 그렇게. f'x에 a를 대입해서 마이너스. 그렇지. f'x에다가 x에다가 a를 대입해가지고 마이너스 3인 걸 찾은 상태야.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 a 플러스 3h 마이너스 f a 플러스 h의 제곱 요거 어떻게 될 거니? 이렇게 물어보는 중입니다. 뭐 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 미분 계수라는 애가 탄생이 뭐라고? 두 점 사이에서의 기울기. 그러니까 분자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야 되고? y끼리 뺀 거. 분모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야 되고? x끼리 뺀 거. 그러니까 분자에 지금 y끼리 뺀 게 들어가 있으니까 분모에는 x끼리 뺀 게 필요하다고. 그럼 x끼리 빼면은 얼마야? 3h 마이너스 h 제곱. 이거 맞니? 그러니까 분모에 h가 있으면 되겠냐고. 분모에 h가 있으면 안 되지. 분모에 얘가 있어야 되지. 그럼 얘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여기에다가 뭘 곱해줘야 돼? 3-h를 곱해줘야지. 이걸 곱하는 순간 얘가 무슨 의미가 된다고? 이걸 곱하는 순간 h를 0으로 보내면 a에서의 순간 기울기가 나오는 거라고. 근데 문제는 내가 분모에다가 이딴 짓 했잖아. 맞아? 그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 왼손이 한 일을 오른손이 이거 맞나? 예수님 한 거 맞냐? 부처님인가? 교회 다니는 사람. 그래서 안 다니잖아. 다니나? 그러니까 분모에다가 3-h를 곱했어. 그럼 돼 안 돼? 원래는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 3-h를 곱했으니까 다시 뭘 해줘야 돼? 분자에다가 3-h를 곱해줘야지. 앞에다가 곱하면 안 돼. 이 h는 이 h에 영향을 받는 애니까. 3-h를 분자에다가 곱해줘야겠지. 그러면 이만큼이 정의가 뭐라고? 얘 정의가 f'A 그리고 h를 0으로 보내면 얼마만 남아? 3만 남지.
그래서 F'A가 문제에서 얼마라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3이라 그랬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9가 답이 되겠군요. 그러니까 분자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 Y끼리 뺀 거. 분모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 X끼리 뺀 거. 그러니까 지금 저 X끼리 뺀 게 없으면 X끼리 뺀 게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야. 목표가. 아시겠죠? 저거 좀 꺼줄래?